시리아의 미군 부대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의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란의 보복 공습을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편물 박스에서 수표를 훔쳐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체크워싱 사기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 메일박스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대량으로 훔치는 조직적인 범죄로 변하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살해해 파문을 일으킨 법조 명문가 출신 알렉스 머독의 소장품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장엔 머독의 소장품을 입찰하려는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유타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남성이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시리아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즉각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지역에서 미군이 속한 연합군 유지관리 시설물이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 계약업체 소속 1명이 숨지고 6명의 장병이 다쳤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 드론은 이란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The facilities were located near Dar Zur in eastern Syria, and we're continuing to assess the outcome of the strikes.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 facilities were destroyed. 미군의 보복 공습으로 친이란 세력 군인 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공격에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To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does not emphasize seek conflict with Iran, but be prepared for us to act forcefully, protect our people.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시리아를 전격 방문한 지 2주 만에 공격이 일어난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는 미 합참의장의 전격적인 방문에 주권 침해이자 불법 방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을 비롯해 중국이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앞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우편물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절도 행각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편물 절도와 관련된 체크워싱 사기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은행들에 의해 보고된 수표 사기는 68만 건에 달해 이는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크워싱으로 알려진 이 범죄는 범죄자들이 우편물 박스에서 서명이 된 수표들을 훔친 뒤 네일폴리시 리무버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액수와 수취인 이름을 지운 뒤 액수를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300가 $8,000로 둔갑될 수 있습니다. They could empty a whole bank account out. We have quite a bit in the checking account. They look for IRS checks, they look for personal checks, they look for business checks. Once you have the check, you essentially have the entire information you need in order to manufacture more and more checks.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주택 메일박스에서 수표를 한두 장 훔치던 범죄에서 이제는 우체국 박스에서도 대량으로 훔치는 조직적인 범죄로 변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표를 우편으로 오가는 대신 온라인 지불 방식을 이용하거나 수표를 우송할 경우 젤펜을 사용하고 우체국 안에 있는 우체통에서 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표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과 연락하고 우정국 수사당국과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조 명문가 출신 알렉스 머독의 소장품 경매에 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열린 알렉스 머독의 경매장에는 머독가의 가구와 집안 장식, 의류 등을 입찰하기 위해 11시간 거리를 달려오는가 하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긴 줄을 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머도가 사용하던 가구 세트는 $30,000의 고가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My mom has been following the Murdoch cases for the past 4 years or so. So we figured coming here would be a good wrap up to the trial. It's sad because I see this family's life, that everything has been emptied from this home. You know, Maggie, the mother's dead. Paul, the youngest son, is dead. And here you have basically kind of a snapshot of their lives. 한편 머독은 2021년 6월 아일랜드턴에 있던 가족의 사냥용 오두막에서 아내와 막내 아들 폴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6주 동안 진행된 머독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법조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도 화제가 됐습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지난 22일 라스베가스에서 오하이오주 컬럼버스로 향하던 6013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 한 명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기내에는 다른 항공사의 비번 조종사가 탑승해 있었고 의료 조치가 필요한 조종사의 자리에 들어가 무선 통신을 보조하면서 항공기 운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ctually the captain that's not doing well, so we need to get him on the ground immediately. He started to feel some stomach pain, and then probably about maybe 5 or so minutes later, fainted. This is an exact case of why it's so critical to have 2 highly experienced, well-trained pilots, a captain and a co-pilot. 해당 항공기는 비행한 지 1시간 17분 만에 다시 라스베가스로 긴급 회항한 뒤 조종사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해 안전하게 콜럼버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항공국은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타주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 이용 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유타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부터 유타주에서는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자에게는 연령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계정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되며 미성년을 대상으로 광고 게시, 계정 노출, 특정 컨텐츠 제한 등이 금지됩니다. 유타주 이외에도 오하이오주와 미네소타, 코네티컷, 아칸소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정부의 과도한 제재라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기소된 가운데 지난 화요일 배심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인 남성 박찬 씨는 지난 2019년 4월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니의 백인 남자친구인 64살의 케빈 해킷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1급 납치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어머니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몸을 묶고 테이프로 입막음을 한 채 구타를 가했으며 이후 현장에 있던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해킷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박 씨는 원래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해킷이 본인을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해킷은 박 씨의 어머니와 함께 MGM 그랜드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했고 박 씨와 함께 거주해오다 변을 당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2월 한 차례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적이 있으며 어머니와의 신체 접촉 금지 명령을 받은 채 변호인 없이 배심원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 바닷가에 입수 자제령이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LA 인근 해변가에 오물이나 폐수 등이 유입돼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바다 입수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갈 경우 박테리아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하천과 강, 산과 계곡 등에서 내려오는 빗물 하수 등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오는 26일까지 유지되고 비가 더 내릴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가 사흘간의 파업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파업을 일단 종료하고 오늘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40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LA 통합교육부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파업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 통합교육부와 노조의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I keep my fingers crossed that we will come to some type of agreement soon, but right now it would be premature to say that that's ready to happen. 교직원 노조는 방학 기간이 있긴 하지만 평균 연봉이 25,000달러라면서 현재 30%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제안했고 LA 통합교육부 측은 향후 5년간 23%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의 뺨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손이 아니라 피자로 때렸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39살 오르텔리오 라자오 알폰소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자로 뺨을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셔츠 전체와 머리카락, 얼굴 등에서 명백한 피자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집안 전체에서도 피자 자국이 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폰소는 폭행 혐의로 체포되지만 자신은 손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 피자를 얼굴에 집어던진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마리온 카운티 교도소에 폭행 혐의로 임시 수감됐던 알폰소는 혐의를 인정한 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테라 폼레스 대표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는데요. 권 대표는 체포 하루 만인 어제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심리를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의 한 고등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회색 추리닝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등 뒤로 수갑을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심리를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의 법원에 출두한 겁니다. 권 대표의 측근인 한모 씨도 얼굴 공개를 꺼리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23일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여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최대 일간지 포베다는 이들의 수화물에서 한국 여권과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에서 여권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그를 기소하면서 향후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가 그를 기소했지만 혐의는 문서 위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테라 루나 사태로 기소된 미국 등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를 창시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허점으로 50조 원 이상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권 대표는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화폐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가 해외 도피 중인 동안 동업자를 상대로 꾸준히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인 어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권 대표와 동업자에게 새로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서울 성수동의 차이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던 신영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테라 루나 코인을 실생활에 쓸 수 있게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1,4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KT 인베스트먼트, 삼성 넥스트, SK 네트워크스 등 대기업들은 물론 공적 기금도 투자했습니다. 검찰은 테라 루나 코인의 결함을 알면서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사기를 쳐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도영 대표의 체포 직후 동업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간 건데 검찰은 권 대표도 투자금 모금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피해자 고발을 받아 테라루나 코인 수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권도영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동업자 신영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법원이 테라루나 코인을 증권 거래처럼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할지 불확실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 사기 혐의를 찾아낸 검찰은 신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권 대표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북한이 11년 전부터 개발해온 수중 핵드론 시험에 나선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최근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에도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수면 아래 무언가 지나가더니 곧이어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에 모의 탄두를 달아 폭파시키는 시험을 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헤일이라는 이름의 이 수중 드론은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부터 수심 80에서 150m를 팔자형으로 이동하며 59시간 12분 동안 몰래 움직인 뒤 목표 지점에서 시험용 탄두를 수중 폭발시켰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무기는 11년 전부터 개발해온 비밀 병기라고 강조했는데 헤일로 추정되는 회색 원통형 물체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아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러시아의 수중 드론 포세이돈처럼 탐지를 피해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또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1형과 화살 2형의 발사 영상도 공개했는데 이번엔 6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공군은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전투기 등을 총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가 하면 북한의 도발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돌아온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단에 올라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26초간의 침묵 뒤 윤 대통령은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의 그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6차례나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대치 상황과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을 부각시키며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기념식과 달리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총출동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보와 관련해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굴욕 외교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정상 간 대화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시국 선언에 나섰고 오늘은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사용됐던 빛바랜 태극기를 든 학생들. 성균관대 재학생들이 졸업생과 함께 모여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친일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두고 친일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징용 동원 노동자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제3자 변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건 오므라이스뿐이라는 풍자극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한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설의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요구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붙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시민사회, 학계, 대학까지 비판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은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노동자 민중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서울시청에 모여 대일 외교 규탄 4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